자리에 참석하신 상태로 기다려주시고요. 또 갖고 계신 휴대 전화는 진동으로 바꾸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가득한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야놀자 리서치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기대와 설레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야놀자 리서치 창립기념 기자 간담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축사로 시작을 해서 배보찬 야놀자 대표님의 개회사및 야놀자 리서치 설립 배경 소개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장수청 야놀자 리서치 원장님의 야놀자 리서치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의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국내 최초 여행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이죠. 야놀자 리서치의 창립기념 기자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마 함께 하시면서 영상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을 더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응원과 축하의 마음 더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곳 현장에도 응원과 따뜻한 또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단상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공사 부사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제가 먼저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또 사실은 규모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서 야놀자 리서치 창립 기념회 축하해 주시러 오신 거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오늘 일찍 도착해서 우리 배보찬 총괄 대표님하고 장수청 리서치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좀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담대한 비전하고 이런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을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오늘 그 창립기념 기자 간담회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해주신 우리 배보찬 총괄 대표님, 또 장수청 리서치 원장님에게
축하와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저도 기업인 출신인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정부가 전에와 달리 기업과 함께 발맞춰서 앞으로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의 성장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것에 참 놀랐고요. 또 우리 관광 산업이 사실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산업의 성장하기 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우리 관광 산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특히 우리 야놀자가 우리 배도찬 총괄 경영 대표님께서 손에 서주셔서 우리 한국 관광 산업을 일으킬 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 관광공사도 정부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같이 서로 세미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학교와 지자체 또 OTA 전통 여행사 또 관광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국가에 또 봉헌한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오롯이 집중해서 또 헌신해 주면 참 좋지만 원장님께서 미국에 계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택근무하시면서 봉사하신다고 또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야놀자 리서치센터가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면 아마 리서치센터만 올인하시러 한국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웃으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관광공사도 또 정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야놀자 리서치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의 플랫폼에 새 장을 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스타트 기업에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발맞춰 나가는 곳에 임하지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놀자 리서치 창립 기념 간담회 발족을 축하드리며 저희 공사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원 선생님께서 말씀 더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행사장 다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현장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 관광산업 그리고 야놀자 리서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이 코로나 시기를 거뜬히 이겨내고 우리의 든든한 경쟁력을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놀자 리서치가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탄생의 비밀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개회사와 야놀자 리서치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야놀자 배도찬 대표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놀자 배도찬 대표입니다. 먼저 축사를 전해주신 우리 한국관광공사 이재혁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놀자가 이렇게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하는 간담회가 거의 한 5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놀자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일 겁니다. 각 기업의 동향뿐만 아니라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흥미롭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데까지 과정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개원식을 하는 야놀자 리서치의 시작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야놀자가 국내 대표 여가 플랫폼으로서 고민해온 길의 끝에는
항상 이 데이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야놀자가 구축해왔던 이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야놀자 리서치가 각종 연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K트랙을 더 나아가서 글로벌 여행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국내를 마무리하고 우리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여행업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여행업계는 거의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백 개의 여행사들이 폐업을 했고요. 심지어 여행 관련 대기업들조차도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야놀자는 이 유려했던 위기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꾸준한 변화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맺어서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는 등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 이후에 여행 산업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이 대한민국 여행 산업의 경제적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행업계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여행업계에 아주 조그마한 활력이라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도와 협력해서 지방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의 여행 상품을 홍보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행 정보들을 디지털로 제공하고요. 지역 여행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도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로컬 프레스들과 함께 숨겨진 여행지도 발굴해보고요. 또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는 등 각종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강원도 온라인 지역 관광상품 거래액은 2019년 대비 12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성수기 시즌에 인기 여행지 지속적으로 강원도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어서 저희는 부산, 경북, 경남 등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을 해서 각 지역 사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이라는 것은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나 맛집, 교통 등 해당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서 활력이 돌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기간 중에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정말 좋은 여행 콘텐츠들이 아주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이전까지 이를 잘 알지도 못했고 활용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내린 답은 바로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안 되니까 여행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고 트렌드를 읽어내는데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존에 쌓아왔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행 산업을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야놀자가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리포트를 비롯해서 키워드들로 트렌드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인용도 되고 이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으면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낀 점은 우리의 연구의 깊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던 이 여행업계 역시 점점 더 변화의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달려온 수많은 영역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했고, 이러다가 자칫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여행 상품의 초개인화로 연결되고 있고, 차별화된 여행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디지털 경쟁 역시 아주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전환, 여행 시장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팬데믹을 넘어서 생존을 해왔지만 이제 뉴노멀 시대의 생존이라는 또 다른 화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뉴노멀 시대의 여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 이런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여행 관광 산업에도 더 다양한 데이터를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여행 산업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보시는 표는 G20 국가들의 관광 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은 그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전체 20개 국가 중에 19위입니다. 여행 산업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2.7%는 대단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숙박업과 음식점, 이 경우에는 아주 수익성이 낮아서 위험한 사업군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한번 볼까요? 숙박 및 음식점, 가장 낮은 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대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산업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광 산업을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부분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처해 있는 이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의 수익성과 생산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행 및 관광 산업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뉴노멀 시대의 빠른 변화를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이 한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여행 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누구든지 혁신적인 기술로 경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여행 산업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여행 상품을 한눈에 제시하는 별도 전용 상설과 해당 지역의 여행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죠. 수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오케이션의 경우도 해당 기간 눈에 띄는 지역 경제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동하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로 이 여행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 높아진 K 콘텐츠의 위상 역시 K 트래블 활성화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팝의 인기를 넘어서 지난 1년 사이 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 유수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주요 OTT 플랫폼의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기사들을 실수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K 콘텐츠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번 관광객을 늘리고 한국을 세계의 필수 여행지로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WEF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조사 대상 117개국 중에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무려 15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충분한 관광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행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7년까지 관광산업 규모를 180조 원까지 그리고 외래 관광객을 3천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68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행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반 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그래서 관광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한국 역시 제대로 대비해서 이 여행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하고 유럽 같은 관광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이 다소 풍족하지 않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2010년을 보면 외래 관광객이 한국은 880만 명, 일본은 860만 명, 비슷한 수준을 보였죠. 그런데 2019년도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1750만 명, 일본이 3190만 명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일본의 관광 경쟁력 순위도 22위에서 1위까지 급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일본이 2008년부터 아주 대대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 것에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례를 볼 때 한국 역시 여행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향후 10년 이내에 이 GDP 기여도를 기존 2.7%에서 최소 3에서 4%포인트는 더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GDP 기여도가 3에서 4%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동차로 비교를 해보면 23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교되는 정도의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아주 심도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산업 밀착형 연구를 통해서 우리 여행산업의 체력을 키워주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여행 관광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과 트렌드를 캐치하고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요.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이고 진중한 연구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발적으로 구사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아주 과도한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DB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해야 되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들도 있어야 됩니다. 야놀자는 사업 초기부터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연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체 운영 플랫폼을 넘어서 글로벌 OTA,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채널과 플랫폼들과 양방향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이룰 수 있었고 그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야놀자는 그동안 야놀자의 성장을 견인해온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는 당사의 성장을 넘어서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내 1위 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놀자 리서치라는 연구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는 실효성 높은 여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여가 산업 연구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K트랙의 발전,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여행산업의 특성상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퍼듀대 및 경희대와 손을 잡고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는 야놀자와 미국 퍼듀대 및 경희대 산하 하스피탈리티 센터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법인입니다. 야놀자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들 그리고 퍼듀대와 경희대 리서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이 여행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아젠다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이 여행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원, 글로벌 여행기업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양한 학계들에게도 연구 결과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호흡 역할을 수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놀자 리서치가 국내 최초의 여행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여행산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퍼듀대 호텔관광학과 장추천 교수님을 초대 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장추천 원장님은 퍼듀대에서 관광 호스피탈리티 연구센터장이시고 아시아태평양 관광학회 학술부문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퍼듀대에서는 최고 연구자상 그리고 호텔 관광 분야 2등 대달에서 발표한 세계 1위의 연구 기여자로 2회 이상 선정되지만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정 원장님의 글로벌 경험, 학술적인 전문성과 함께 앞으로 야놀자 리서치가 이 글로벌 여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핵심적인 호흡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는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허리를 갖추고 있는 중소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야놀자 리서치가 보여줄 여행산업의 혁신적인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수 역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솔한 말씀으로 또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가 야놀자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연구를 해오셨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긴 고민의 결과를 담아서 이렇게 야놀자 리서치를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요. K-트래블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놀자 리서치 소개와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공유해 보도록 하죠. 앞서 대표님께서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리서치 장순청 원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장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야놀자 리서치를 개원하면서 영광스럽게 제가 원장으로 조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금 미국 퍼듀대학의 호텔관광대학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야놀자 리서치를 잘 이끌어 가려는 그런 요구를 갖고 영광스럽게 제가 수락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글로벌화시켜야 된다는 저의 열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이끌어하고 또 각오를 밝히면서 저희 야놀자 리서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원찬 대표께서 설명을 했듯이 저희 야놀자 리서치는 야놀자의 도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삼각체제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의 비즈니스 애널리틱 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바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에 지금 여기 최규환 교수께서 이끌고 계신 HNT 애널리틱 센터가 있습니다. 이 삼각체제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즉 저희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가공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 결과는 항상 영문화도 시켜서 저희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것을 글로벌 오디언스도 활용할 수 있게 해나가는 단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관광산업, 글로벌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목표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소개가 된 대로 저희는 최초의 민간 연구 단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는 글로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연구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또 정보와 지식을 생산해서 글로벌적인 허브를 만들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 한국이 글로벌 관광산업을 도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하려고 하는 인더스트리는 대단히 넓습니다. 여행과 관광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행산업 안에도 대단히 많은 섭산업들이 존재합니다. 항공산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여행산업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관광산업을 얘기하면 그 안에서 즐길거리, 먹을거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크루즈 산업, 마이스 산업, 관광 상품, 또 관광 정책 이런 것도 저희 어젠다에 들어있습니다. 외식, 호텔,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저희가 그것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못해서 가장 큰 관광 산업의 동의는 요즘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리서치 어젠다에 포함시켜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업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현안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다른 분들이 간단한 논문으로 썼던 좀 대표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한 번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곡차곡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지 썩 산업별로 우리가 좀 연구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산업 내에서는 각각의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또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중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좀 더 추구하는 것은 공동 연구입니다. 지금 기존의 연구 단체들도 있고 또 해외 연구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협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협업 연구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그 웹사이트를 플랫폼화시켜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저희가 연구한 부분을 거기다가 하향으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어젠다는 글로벌 오픈 리서치 포럼을 개설해서 저희가 한 연구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연구자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신중 연구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학술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업계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할 만한 그런 연구들을 조금 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바꿔서 요약해서 이것을 DB화시켜서 저희가 좀 많은 산업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효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욱 역점이 드는 부분은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정보, 또 지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어젠다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포럼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결과들을 공유하고 또 그 장에서 훨씬 더 좋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은 연구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축체계 말고도 저희는 해외 관광 관련된 학회, 협회, 대학 연구소, 또 공공기관 이런 곳과 잘 협업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관광 대국은 DX가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그리고 또 글로벌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구, 또 그런 결과를 잘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산업들이 잘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야만 관광 대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저희 야물다 리서치에서 연구를 통해서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야물다 리서치가 오늘 뽑은 두 가지 키워드는 DX와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것을 하면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현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행하시죠. 가장 먼저 꺼내드리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그건 컴퓨터에 않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그 정보가 우리 핸드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플랫폼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 관광 관련 기업들의 빅데이터 사용, 또
상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은 걸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추천이 많이 갈 겁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선호를 이미 알아챈 것이죠. 그 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들, 여행자들의 만족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변화가 사실은 과거 5년, 1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커다란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혁신은 아주 빠른 시간에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혁신의 뒤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DX입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그럼 디지털 전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출연결. 시작부터 끝까지 예약, 이동, 또 여러분 숙박하시죠? 관광지에서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 다음에 외식,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런 연결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경험을 후기를 올리시죠. 이것들이 정보로 남아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즉 디지털 전환을 잘하면 이걸 잘 해석해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전을 하게 되겠죠. 다행스럽게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는 대한민국에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ICT 인프라의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존재합니다. 단지 트래블로 놓고 보면 우리가 트래블 테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조금 숫자가 모자란다. 또 현재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은 규모가 작다. 이런 것이 약간 이슈가 되죠. 그러나 잘 활용하면 저희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OTA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OTA 플랫폼 국내 몇 개 기업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익스피디아, 부킹 홀딩스, 에어비앤비, 또 트립닷컴 어떻습니까? 글로벌 탑4에서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97%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작은 회사들이 이 3%를 나눠 가지는 그런 가전 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 인바운드 수용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들 외국 관광객 보면 미소 짓고 잘 해주긴 하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간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관광지 영어 안내, 또 중요한 관광지에서는 안내원들도 돌아다닙니다. 많이 개선이 되겠죠. 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어떨까요? 사실은 가장 문제는 제 생각에는 외국 관광객이 한국 플랫폼에 와서 외국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OTA들이 대부분 영어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플랫폼에서 무엇을 구매하려고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광 적극 소비층인 MZ세대들은 다 이 형편을 가지고 바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과연 세계화 글로벌화를 오랫동안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를 해왔을까요? 정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글로벌화라고 하는 말로만 실풀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경쟁은 국내 또는 어떤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우리 플랫폼도 있고 해외 플랫폼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에 갈 때 여러분들 다 국내 플랫폼 쓰십니까? 아니시죠? 네. 즉 지금 국내 플랫폼,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편입이 되어 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나가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국내 방어하다가 고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글로벌로 공격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확장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생존이다. 생존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글로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X가 필요합니다만 글로벌화가 없으면 이 DX가 오히려 역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DX를 잘 갖추면 아주 효율적인 마켓으로 바뀌죠. 모든 것이 잘 연결된 시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글로벌 자이언트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 잘 연결된 시장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겠죠. 즉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비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글로벌 자이언트의 자비스러운 선취로 기다리는 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비스럽지 않다면 저희 사람들은 후퇴하거나 글로벌 전방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DX를 얘기하지만 DX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우리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DX 그리고 글로벌 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나노제 리서치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관광산업의 비전은 시작은 DX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관광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 IC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하고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관광 대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DX와 글로벌화가 동시에 잘 작동이 될 때 우리 관광산업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뒷받침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저는 인식 전환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관광산업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영세 자영업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에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그쪽에 많이 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관광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DX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략 산업으로 이거를 육성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된다. 물론 그것이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수출 산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달러를 쓰고 그런 수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이 플랫폼 기업을 떠받들고 있는 솔루션 업체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플랫폼, 심지어 솔루션 기업이 해외 플랫폼으로 더 잘 갖게 하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사실은 이거 수출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산업 그러면 하드웨어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관광단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미래 산업입니다.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또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산, 학, 관 모든 전문가들이 글로벌 마인드셋으로 바꿔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만 아니고 사업자들도 사실은 우리 관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럼 정부에서 뭘 조금 더 생각하면 아주 좋아질까? 그걸 아주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입니다. 우리 플랫폼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 자동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처럼 연구 투자를 많이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 공제 받고 있지 못하죠. 반도체 기업은 투자하면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관광산업이 미래를 개척할, 우리의 미래를 더 개선시킬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반도체 산업처럼 못하겠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외 진출은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무적인 리스크입니다. 돈이 또 금방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광 해외 수출 펀드 같은 것을 좀 마련하면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금융자원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특히 요즘에 가장 중요한 K 콘텐츠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한지를 검색해봐요. 여러분들 모두 자주 보시면 우리나라 보이그룹 걸그룹이 동경에 가서 큰 콘서트장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고 다른 동남아 큰 콘서트장에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이 거기에 팬들이 많아서도 있지만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전용 퍼포먼스 홀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워낙 이 K-POP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 그런 상설 공연장 같은 걸 구축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오는 해외 관광자들이 자기가 한국의 K-컬처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문화 관광 쪽에는 다양한 예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율하는 것도 정부에서 되고요. 또 법 제도도 사실은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하게 되면 훨씬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대 효과가 뭐냐? 잘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우선 연구 확장이 되죠. 조그마한 오픈 마켓에서 커다란 세계 시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타겟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이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야 될 산업 구조는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아니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잘 스트럭처화가 되어 있는, 서로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선진국적 산업 구조를 해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할 때 많은 외국인이 우리 들어와서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죠. 의용도 살아납니다.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대국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DX가 필요하고요. 글로벌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글로벌화를 꼭 이루기 위해서는 DX가 오히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야물다리 리서치가 앞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인식도 하고 또 명확한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하고, 또 대한민국 관광 대국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혼자 온라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승철 원장님께서 말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차곡차곡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 국내 성각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 큰 꿈을 이뤄가기 위한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관광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관광의 글로벌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역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희가 원활한 진행 관계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역시 어른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에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두 분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백호찬 대표님 그리고 장순천 원장님 위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전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 뉴스 최진원 기자입니다. 리서치 센터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신이나 여행 레저 업계에서도 좀 신선하고 의미가 있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산업에 이처럼 접근을 하는 게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로 인한 산업의 변화와 좀 기대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려는 연구가 사실은 기존의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를 가능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그런 메시지를 해석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 효과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관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실 현재 그 변화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자영업자의 경우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그런 정보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도 개선이 될 겁니다. 이 산업이 건강해지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해외 관광객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더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많은 해외 관광객의 유도를 직접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화를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실 예정이라고 손에 떼주셨는데 자, 질문 역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두 번째 질문 뒤쪽에 계신 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마이크 전달 좀 부탁해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호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 원장님께서 작은 연구소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야놀자 리서치의 초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목표로 잡은 규모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한 연구 데이터나 동향 리포트를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좀 일반에 공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작은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립 이후에 이제 아주 소수의 몇 명의 이제 석박사급 연구원을 이제 채용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할지는 우리도 사실은 이제 내부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어젠다를 좀 만들어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수의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거였죠?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자, 뒤쪽에 계신 분, 앞쪽에 계신 분들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여성부입니다. 내복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야놀자나 야놀자 클라우드들이 또 해외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리서치가 이런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가 글로벌 확장의 어떤 전략 연구기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다하는 부분 물론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야놀자나 야놀자 클라우드와 시너지 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놀자 리서치는 한국의 대한민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글로벌 여행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디지털 전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생존 위해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야놀자 리서치가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내는 연구를 통해서 야놀자가 어떤 이익을 보겠다? 그런 건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제가 음란 기구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적은 어쨌든 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제시를 할 수 있고 한국 내에서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정하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그냥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을 좀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야놀자 리서치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에 어젠다하고 마무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한 회사, 특정 회사에 대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요. 아마 우리 연구 결과가 어떤 특정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것은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계획이 어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또 그 특정 회사를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리뷰 김미영 기자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궁금증이 많아서 간단하게 4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도 있고 세부적인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관광도시들은 이제 지역적 특색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각각 다른 특색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실지 궁금하고요. 특히 부산은 지금 2030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을 오늘 반도체와 비교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와닿았는데 저 또한 우리나라가 충분한 관광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K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이것이 K 컬처로 자리 잡은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런 대중예술이 발달할수록 전통은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향일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결국 여행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와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200명짜리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국가 전체 이슈, 산업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을 아주 많이 갖고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에서 어떤 별도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좀 큰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글로벌하고 연결되는 이슈들, 또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국내에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거나 국내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이슈들 이런 걸 저희가 발굴해서 오히려 소개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슈는 이미 상당한 연구기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것은 저희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글로벌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강점으로 달려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장해 나가면서 좀 더 그 능력이 생기면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조금 더 초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지방교회 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일본이 아주 급격한 관광경기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관광경기를 잘 살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에 오시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보면 어디를 가냐면 거의 대부분 서울만 오세요. 아주 일부가 부산 정도 가시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방에 가보신 외국인 관광객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는 게 이만큼 한국만큼 집중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각 지방의 관광 경기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의 관광 경기를 제대로 만들려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지 수준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관광 콘텐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거가 되려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 돼야지,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아무리 좋은 지방의 관광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지방 각 번역별로 뭔가 연구를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지방 경기를 잘 활성화해야 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K 콘텐츠 관련해서는 보면 이 산업 간의 경계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한국에서 잘 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K 콘텐츠가 충분히 관광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K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관심 있어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거의 상위권을 항상 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잘 방문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 상품까지 연계된 것들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를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정 콘텐츠에 집중을 하면 그 콘텐츠가 발달해 있는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경험해 보려고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계성을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자, 역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할까요? 뒤쪽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부탁을 드립니다. 디지털 타임스 김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센터 출범 축하드리고요. 이게 글로벌 인지도를 이제 야놀자가 키우겠다, 기업 가치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나 기술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투자 이후에 떨어지는 기업 가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센터 출범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금하게 상장이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 어떤 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상장이 올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뭐 이러한 노력 끝에 언제가 적기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상장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장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하게 될 거고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네요. 네, MBN 정규의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 여러 노력들이 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모습, 디지털 전환부터 해서 글로벌 진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아까 일본이나 이제 한국 사례 보면은 일본의 어떤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큰 차이를 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 이제 엔데믹 이후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관광 활성화될 거라는 전제를 깔린 상태에서 이제 뭐 글로벌 진출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외부적 환경들은 이런 소비 패턴도 관광적인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뭐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5년 뒤에 어떤 팬데믹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고 과거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글로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일본을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은 역시 어떻게 진흥을 하느냐 산업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이 진흥에서 조금 더 나가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법체계 중에서 우리 관광 업계의 예를 들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적용을 안 받거나 하는데 국내 업체들만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숨어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그 배경에는 역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청을 2008년인가 설립을 했죠. 아베 정권이 사실은 그 내수 경기 진작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관광 산업을 채택을 하고 관광청을 만들고 그 이후부터 통합된 노력을 해왔고 지자체하고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 저희보다 관광객, 해외 관광 위치가 훨씬 성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노력의 결과였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저희도 그런 뭔가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체계도 조금 승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방어적인 국내에 오시는 관광 어떤 객뿐만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먼저 전달해 주실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진의 코리아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 그 글로벌 OTA의 시장 장치를 언급해 주셨어요. 이제 글로벌 해외 여행 산업 수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해외 그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뭐 퍼즐이나 이런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과 연계 말고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장수정 원장님 이제 불가선이 되셨는데 그 연내에 뭐 월별 리포트를 몇 개 정도 발간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나 포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런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수집해서 분석하고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고요. 저희도 비슷한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보고서라고 몇 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황 파악을 위해서 어떤 분기 단위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면 연도 단위 예측 정도는 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여론자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뭐 관광공사 등등해서 공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좋은 또 통계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구 자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해외 유수 기관들의 데이터도 다 합쳐서 같이 이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야놀자는 야놀자 플랫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도 있고 뭐 인터파크도 있고 기타 여러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 가장 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은 야놀자에 판매되는 그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은 특정 호텔에서 판매가 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다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같이 우리가 실제 이용한다라고 하면 특정 플랫폼에 쏠린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앞쪽에 이번에는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질문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김주영입니다. 보면은 나중에 연구센터가 커지면 운영 비용이나 뭐 유지 비용도 좀 들 것 같은데 야놀자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무상으로 전 세계 국내 포함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리서치 센터 운영이나 유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궁금해서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상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유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보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연구원을 꾸려갈 계획보다는 아주 소수 정예로 이 연구를 하고 또 협업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 연구는 연구의 결과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공급한다기보다는 저희 플랫폼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공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비를 충당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뭐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어지는 질문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송채 기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관광 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리서치 센터를 출범을 하신 건데 이 말인즉슨 이제 인바운드 리서치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야놀자는 인바운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있는 리서치 결과를 위해서 인바운드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야놀자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야놀자 데이터는 어디에 이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 리서치 구성원은 어떻게 꾸려질 건지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아마 조금 미진하게 설명드렸지 않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글로벌화라는 게 인바운드만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진출해서 그것도 이제 플랫폼과 또 우리 솔루션 기업까지 해외 진출할 것이냐 이걸 사실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만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바운드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우리 관광공사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구원들을 꾸려나갈 것이냐 아까 제가 저 뒤쪽에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현재는 아주 소수의 석박사건 우수 인재만 가지고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협업을 가능성을 열고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현황, 우리 산업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숙박관계에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실제로 믿을 만한 지금 자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생산하고 또 정보를 만드는 데 저희가 먼저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야놀자 리서치가 오픈을 막 하니까
뭔가 막 대단히 넓은 부분에서 뭔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조금 실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도 발전적으로 나가고 또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연구를 같이 해서 경쟁을 갖다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글로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내에 조명이 좀 덜 된 것을 오히려 들여와서 소개하고 이런 쪽에 오히려 저희 리소스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우리가 조금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질문 중에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인바운드 관련된 질문을 주셨잖아요. 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야놀자가 보면 어쨌든 국내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거까지는 되지만 그럼 인바운드 관광객을 야놀자가 커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야놀자가 외관상으로 비치는 서비스상으로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전혀 커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뭐냐면 결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디냐면 한국 내의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바운드 관광객에게 한국 그 시설을 판매를 요구하고 있느냐 보면 글로벌 OTA잖아요. 그럼 글로벌 OTA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데이터를 알고 그 인벤토리를 알고 그게 언제 허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인벤토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OTA들의 상당수는 그 인벤토리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OTA들이 해당 국가의 로컬 OTA랑 연동해서 그 로컬 OTA로부터 인벤토리를 연동해서 받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의 OTA들의 야놀자가 그 관광지들, 뭐 숙박업소나 등 여러 관광지들의 그 분들하고 제휴관계를 맺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DB를 실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 지역의 그 특정 장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객실이,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OTA를 통해서 국내 관광지를 예약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상당수는 야놀자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데이터는 상당수 가지고 있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하나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앞쪽에도 계시고 뒤쪽에도 계신데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력의 강홍민 기자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그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 여행 산업이 한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야놀자 내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자율목격 근무 제도가 폐지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좀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근무 제도에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건지. 근무제도 변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야놀자 리서치 개원식 주제하고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근무제도 변경, 근무제도라는 거는 그 회사가 처해 있는 뭐 시장 상황이나 경쟁 상황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상시 변동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이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개원식 주제하고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주제라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이제 잠깐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역할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대표님께서요? 질문을 짧게 한 번만 더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을 여쭤보겠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대표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지원,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달성 불가능한 비전이 아니고 충분히 도달 가능한 비전이라는 거에 대한 논리가 잘 성립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야놀자나 야놀자 리서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부에서 이 관광정책 육성 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야놀자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관광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정부가 이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우리 서비스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고 인지하고 또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라고 인지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인식 변화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야놀자 리서치가 앞으로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를 많이 생산해서 앞으로 정부도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진행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에 역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야놀자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을 이제 단상 아래로 모실까요? 대표님, 원장님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질문도 보내주신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야놀자 리서치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더 많은 것들 이뤄갈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또 응원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관광산업에 좀 설레가 될 수 있기를 역시 기쁜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야놀자 리서치 창립 기념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아마 지금쯤 좀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앉아 계신 자리로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도시락을 서빙을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안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행사장은 잠시 후 12시 30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주차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서빙해 드리면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한 오후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